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장님보다 연봉 높은 부장님이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어떻게 월급 받는 직원이 사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사장보다 연봉 높은 부장님은 다름 아닌 세일즈맨이었다. 자동차 회사 세일즈맨인 그는 17년 연속 판매왕에 오르며 고액 연봉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높은 매출을 올리는 세일즈맨은 무엇이 다를까? 여기 실적의 한계를 깨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법을 정리해 한 권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다. 독일의 영업, 판매, 고객 유치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디어크 크로이터의 저서 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에서 소개하는 극한의 영업 원칙 10가지를 살펴보자. 저자 디어크 크로이터는 30년 넘게 세일즈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다. 독일 미디어 선정, 올해의 트레이너, 올해의 강연자, 올해의 톱 컨설턴트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쌓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영업 스타일을 찾는 것을 돕고 있는 그는 세일즈맨에도 유형이 있으며 자신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두 가지 유형은 농부 유형과 사냥꾼 유형이다. 농부 유형 세일즈맨은 새로운 투쟁을 싫어한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객과 매우 가깝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 따라서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객을 비슷한 방식으로 챙기고 관리하며 자신이 몸담은 회사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한다. 반면 사냥꾼 유형 세일즈맨은 새로운 투쟁을 즐긴다. 일가를 마쳤을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일이 잘 안 된 것에 대해 신세 한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자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직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업무를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사냥꾼 유형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업무에 적합하고 실적도 높다. 반면 장기 고객 관리는 이들이 할 일이 아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세일즈맨인지 파악했다면 이제는 관리 대상 고객을 분리할 차례이다. 디어크의 고객 분류법은 A 유형, B1, B2 유형, 그리고 C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 유형은 매출이 매우 높고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고객이다. 반면 B1 유형은 매출이 상당히 높지만 더 이상의 시장 잠재력이 없는 고객, B2 유형은 매출이 적당히 많지만 시장 잠재력이 큰 고객이다. 마지막으로 C 유형은 매출도 시장 잠재력도 없는 고객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번에 구분이 어렵다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이 고객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 고객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얻을 가능성은 있는가? 그 다음은 고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A 유형 고객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 동시에 고객 요구에 맞춰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고객은 B2 유형이다. 현재 매출이 거의 없어 신규 고객이 된다 해도 당장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없지만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B1 유형이다. 이들은 현재 매출은 높지만 더 이상의 시장 잠재력은 없는 고객으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C 유형 고객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들에게도 물건을 팔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운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마지막은 불을 부르는 기술이다. 세일즈맨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다름 아닌 자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세는 고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아이를 키우느라 항상 요통을 갖고 사는 남자가 있다. 그는 차에 정형외과 치료용 시트를 설치하기로 하고 서비스 센터에 방문한다. 업무용 차량에 레카로 시트를 설치하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하자 판매 직원은 고객을 살펴보고는 이렇게 말한다. 가죽을 씌우는 데만 1,000유로에서 2,000유로가 들어요, 손님. 가격이 훨씬 저렴한 인조 가죽 제품은 어떠세요? 고객은 가격은 상관없으니 가죽을 씌우겠다며 마사지 기능을 추가로 물었지만 판매사원은 그 기능을 추가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손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고객은 결국 물건을 사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 이 판매사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는 나름 최선의 지식과 양심으로 고객과 상담했지만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가치와 유용성을 가졌는지를 고객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 고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고객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고객이 제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지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말이다. 저자는 모두가 포기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세일즈맨에게 주어진 획기적인 기회라고 조언한다. 성공한 세일즈맨을 꿈꾼다면 일정 수준에 미치면 더 올라가지 않고 안주하려는 머릿속 온도 조절기를 부수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영상에 소개한 저자의 영업 법칙을 실행에 옮긴다면 남들이 포기한 고객, 끝났다고 생각한 지점일지라도 기꺼이 계약을 따내는 엘리트 세일즈맨이 될 수 있을 것이다.